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28일 맞나? 잠깐만. 24, 25, 26일이구나. 네. 자, 6월 26일 우리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저는 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상생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아직 저기 우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 코크드리님 안녕하세요. 하트 뿅 날려주셨네요. 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했습니다. 책상국님 안녕하세요. 책상국님은요,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회사에서 프리마켓을 진행을 했는데 오셨더래 가지고 제가 너무 얼굴도 뵙고 반가웠습니다. 이영민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의 멤버분들이 이제 속속 이제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차이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시라님 고정 멤버죠. 우리 5명. 시라님 오셨으면 인사해 주시고요. 조금 늦더라도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같이 못하더라도요,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부족한 면을 항상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같이 해주시면, 오늘 아침에 못하더라도 시간 되실 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는 당신을 외모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코코 샤넬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라고 어릴 때부터도 많이 배웠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특히 우리는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영업하는 이제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먼저 나의 물건과 나의 서비스를 알고 접근하면 괜찮지만, 모를 때는, 영업을 할 때는 나를 외모로 평가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파는 사람이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옷차림을 갖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그걸 먼저 평가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했던 그 외모 꾸미기, 외모가 중요한 이유와 제가 어떻게 했던지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외모로 평가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굴 표정. 손가락이 지금 이상하게 되네요. 얼굴 표정 다시 할까요? 얼굴 표정. 네, 그 다음에 옷차림, 그리고 3번째 제가 헤어스타일. 요 3가지를 엄청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먹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얼굴 표정. 자, 우리가 외모라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얼굴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외모라고 해서 얼굴을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얼굴 표정에서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있는 얼굴 표정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저는 일단 다른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 게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블로그를 보고 저한테 이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집에 와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집을 방문할 때 그 얼굴 표정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블로그에 제 얼굴을 넣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저에 대한 일의 평가만 그들이 했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줄지, 우리 집 모든 것을 보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얼굴 표정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진실 그대로. 네, 성미영님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했냐면, 문을 탁 열고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을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빌라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 그런 집을 올라갔는데 누가 봐도 5층을 걸어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모든 걸 가다듬고 뭐 이래가지고 띵동 하고 딱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얼굴 표정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냥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문을 딱 열고 그분이 문을 딱 열었을 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숨참을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올라오시는데 힘드시죠? 예. 우리는 만나는 관계가 사실은 정리 안 된 내 집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그걸 한번 해내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가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겠고, 저도 항상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시작거리를 제 얼굴 표정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그대로.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들어가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거긴 너무 어찌 이거 매번 어떻게 오르세요? 이렇게 그냥 그냥 그날 우리가 만났던 그거를 그대로 제 얼굴 표정을 보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식탁 같은 데 앉게 되죠. 그렇게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 고객님 물 한 잔만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벌써부터 저 가 계세요. 물 한 잔 주려고. 우리나라 사람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5층이다. 힘들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맨날 살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도 습관이 돼서 뭐 그거 갖고 사람 빠져요. 그럴까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찡그림이 아니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저는 보여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니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억지 표정 있잖아요. 그냥 항상 짓는 표정,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뭘 생각해. 하여튼 얼굴 표정이 중요하다. 저는 그 얼굴 표정을 있는 날 것 그대로 내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진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얼굴 표정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옷차림. 옷차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명품을 휘감는다고 그게 옷차림이 뭐 제대로 됐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약간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그 많은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세 분 다 투피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A라인 치마, A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무릎까지 오는 그 치마에 투피스를 입고 항상 이렇게 서류 가방을 들고 오셨다고, 구두를 신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봐도 영업사원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옷을 입고 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 그 옷을 입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본래 하는 일과 분리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입고 들어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표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가 약간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과는 동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슬랙스 바지와 셔츠를 입고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뭔가 자켓을 입으면 뭔가 사무 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MC를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정형화된, 뭔가 이렇게 딱 이런 딱 차렷 자세를 요하는 그런 의상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맨날 티셔츠를 입고 갈 수도 없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갈 수는 없으니 조금 더 캐주얼하게 보이는 그런 셔츠를 입고, 바지는 항상 슬랙스를 입었어요. 약간 신발이 덮이는 게 아니라 발목이 나오는, 그래서 뭔가 좀 역동적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항상 운동화를 신었어요. 왜 운동화를 신었냐면 신발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처음에 신발을 딱 벗고 들어가잖아요. 딱 벗고 들어가는데 저는 항상 좀 습관이 이렇게 딱 가지런하게 벗는 편이에요. 딱 가지런하게 딱 하고 벗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한번 구두를 처음에는 신었었는데, 구두를 신고 딱 나가려고 봤는데 제 구두가 너무 좀 낡았고,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가 별로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댁이 조금 부잣집이었는데 그 다른 신발들과 제 신발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신발이 사람의 품격과 사람의 가진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왜냐하면 신발은 겉에서 표시가 별로 안 나고, 좋은 신발일수록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크가 쫙 돼가 있잖아요. 특히 구두는. 그러니까, 아, 내가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되겠다. 아, 신발이 이렇게 초라하니까 갑자기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나갈 때 인사할 때, 아, 고객님 그러면 언제 뵙겠습니다. 안 그러면, 아,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 내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같이 고객하고 내하고 같이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신발 밑바닥이 아니고 이렇게 안쪽을. 그러니 이거 좀 신발 좋은 거 신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뭐 딱 생각난 게 페라가모 이런 거를 신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살려고 갔기는 갔어요, 백화점에. 근데 아무리 그걸 신어봐도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어울려야 되는데 너무 안 어울리고, 근데 사긴 사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편하고 내한테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저는 항상 평상시에 운동화를 신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다. 나는 운동하는데 대신에 운동화는 너무 막 구겨 신거나 낡은 게 아니라 운동화를, 예를 들어서 페라가모 구두 하나 살 거를 운동화를 여러 개를 사서 깨끗하게 신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깨끗한 신발을 늘 착장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험한 일이기 때문에 막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야 되고 정말 험하기 때문에 일할 때의 운동화는 다르고요. 항상 운전하면서 갔었으니까 그래서 좀 새 운동화는 항상 넣어 다니고 그 운동화를 신고 다녔죠. 근데 이때 초기에 했던 셔츠와 슬랙스와 운동화는 저의 이렇게 약간 기본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걸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항상 셔츠를 입고 슬랙스를 신고, 그리고 슬랙스를 입고, 그리고 시즌 1 때는 제가 바깥에서 신박한 일을 할 때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신박한 2 할 때도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은 분들이 저라고 생각하면 그 착장을 어울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그게 시그니처가 되고 제일 잘 어울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광고도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셔츠 광고, 그 셔츠 협찬도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게 사람들이 색상이 있는 옷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단발머리와 그런 것들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정의 355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냥 가벼운 셔츠에 이렇게, 이걸 뭐라 하나요? 가디건을 이렇게 항상 하죠. 그게 제가 요즘에 그 이정의 355, 그러니까 창업이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전 모습인 거예요. 그냥 아침에 당장이 이제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일요일 밤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월요일 날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옷 입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셔츠를 입고 하면 정리 잘하는 정리왕의 모습과 별다를 게 없어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캐주얼하지만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좀 특이할 수 있는, 그래서 집에 있는 셔츠를 다 이렇게 걸쳐서 뭔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보면 항상 공통적이고 톤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옷차림을 굉장히 누구한테 보일 수 있게, 보여야 되고 그걸로 해서 내가 평가가 되고 그가 나한테 뭔가를 맡길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 하지만 나한테 어울리는 거,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될지 모르니까 시그니처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잘 만들어 주시면 상대방이 나를 네,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책상구님이 대표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 표정은 나중을 위해서 아니라 당장 내 고객을 위한 나의 배려였고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얼굴 표정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툭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얼굴 표정은 그를 위한 배려로, 그리고 옷차림은 나에 대한 배려인 거죠. 내가 제일 편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전문성 있게 나를 표현한 것이었으니까 나를 위한 배려로 저는 제 옷차림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셔츠를 입고 그렇게 그 모습이 항상 제일 좋아 보이니까 우리 고객들한테는 먹혔으니까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TV를 보시는 분도 먹히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그걸 유지를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 헤어스타일이 어땠냐면요. 딱 앞머리가 이렇게 있는 앞머리가 좀 뱅까지는 아니었지만 앞머리가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일자머리를 해서 그때도 단발머리를 고순했지만 약간 이렇게 짝 스트레이트를 딱 해가지고 약간 레고 머리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진짜 어울렸는데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부터는 그 머리가 굉장히 방해될 것 같은 거죠. 왜냐면 너무 이제 제가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서울 와서 고생하기 전까지는 진짜 동안이었거든요. 근데 그 머리를 하면 그 동안이라는 거를 확장 지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머리가. 그래서 제 옛날 사진을 보면 진짜 항상 머리가 이렇게 사업하기 전까지는 있었고 항상 그게 저를 더 어리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는 머리고 나한테 딱인 머리였는데 사업을 할 때 그게 방해가 된다고 느꼈던 거 너무 어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앞머리는 조금 그래도 고정관념에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종교는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앞머리를 까야 사업이 잘 된다, 훤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건 또 그렇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앞머리를 없애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제가 20살 때 그래 20살 때 제가 앞머리가 있고부터 해서 아니네. 앞머리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네. 제가 앞머리가 워낙 변발이에요. 넓고 좋기는 한데 여기 뒤에가 너무 까졌는 거죠. 변발, 황비용인 거예요. 너무 뒤로 까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앞머리를 앞머리를 너무 많이 놀림을 당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앞머리를 내기 시작하고부터는 계속 앞머리가 있었어요. 맞네. 앞머리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앞머리가 저는 이게 이마가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 여기 보시면 흉터가 이게 중간에 어릴 때 하도 별나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흉터가 좀 크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리려고 항상 저는 앞머리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앞머리를 내고부터 계속 앞머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39에 까기가 되게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는데 그냥 첫 번째 사업 잘 된다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어려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그 전과 내가 달라졌잖아요. 사업하기 전과 후가. 그러니 그게 내가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 마인드셋이 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9이면 거의 몇 년이에요? 40년. 거의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했던 나의 이런 컴플렉스를 드러냄으로써 저는 이것도 했는데 무엇도 못하리라 이런 것도 항상 마음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머리는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의 시그니처가 됐죠. 항상 그래서 이제는 기를 수가 없어요. 머리 기르면 내 못 알아볼까봐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시작을 할 때 그런 나의 이런 외모를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얼굴 표정, 옷차림,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들이기는 하죠. 얼굴 표정은 타인을 위한 배려, 옷차림은 나를 위한 배려,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셋을 위한 방법이었다고 하면 다 다르긴 했지만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그냥 무언가를 전투를 할 때, 나갈 때, 모습 착장하듯이, 갑옷을 입듯이, 무기를 챙기듯이, 저는 그렇게 저를 만들었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시작을 할 때 아주 최고점을 보고 찍잖아요. 저는 정말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나 혼자 산다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집을 보여주는 거니까 나는 내가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이 내 집을 너무 보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 그런 데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좀 뭔가 시작을 할 때마다 항상 저 목표치가 저 끝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다들 비웃었지만 나 혼자 산다에 나가진 않았지만 나 혼자 산다에 MC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TV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시경 씨랑 엄정화 씨가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시즌 조금 길게 했던 거, 집을 보여주는 거 했었거든요. 온앤오프. 네, 온앤오프에서는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바빴고 오피스텔에 그때 혼자 살 때였는데 오피스텔에 컵 몇 개밖에 없지 초라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 미니멀하고 제 모습이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보면 너무 서글플까봐 사실은 온앤오프에 못 나간다고 제가 몇 번을 이제 고사를 했었어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면서 안 했는데 결국은 그게 상황에 따라서 안 됐긴 했지만 섭외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남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온앤오프, 그것까지 제가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꿈은 크게 멀리 가지시고요. 그 꿈의 선상에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를 한번 갑옷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이냐면, 나한테 상품과 서비스를 맡길 그 대상자가, 고객자가, 의뢰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의 실력을 보기 전에 나의 외모를 먼저 평가하기 때문에 그 외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중요한 외모도 얼굴을 뜯어 고친다든지 비싼 걸 사 입어서가 아니라 가장 나를 나답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분 이야기를 했고, 오늘 댓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 그리고 옷차림, 헤어스타일, 이건 내 기준인가? 그래도 제가 기준을 세워드렸으니 이 세 가지를 한번 장단점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나는 나를 표현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준비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이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자기만의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총 지금 9분이라고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전에 한 분 적혀 있었는데 3분이 인사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자, 성미영님이라고 오늘 처음 들어오셨네요. 성미영님 들어오셨고, 대표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고 얘기했는데, 다 계획이, 그때는 그게 계획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하려고 했던 거죠.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나고 나서 내가 뭐가 되고 나면 그게 다 계획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서전 같은 것도 다 쓰다 보면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막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다 내가 이 상황이 됐을 때 다 옛날 거를 쓰다 보면 다 그러려고 그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가 되고 나면은 그렇게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처럼 남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썼을 때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그 상황에 뭔가를 시작을 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니 뭔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계획이 짜져 있는 것 같지만, 디테일한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생각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생각이 깊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행동력이 좀 더 빠른 거예요. 근데 내 나름은 기준이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이 정말 깊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정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여보 있잖아,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거 진짜 많이 생각 많이 했거든 이러면 네, 자, 그러면 저희 신랑이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지영아, 사람마다 그 깊이가 조금 다 다르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우리 신랑이 봤을 때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일 뿐인 거죠. 기준점이 너무 다른 거죠.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생각 많이 합니다. 책상구님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내가 만들 상품, 내가 제공할 서비스, 나의 지적 재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한번 팔아보겠다고 우리가 지금 나서는 거잖아요. 팔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업을 뭐 때문에 해요? 결국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끝에 가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잘 팔려고 하는데,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잘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성미영님이 대표님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본능적이라는 게 본능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거를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취직을 가려고 면접을 봤어. 그러면 본능적으로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맞죠?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살아남으려면 본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야생이잖아요. 이겨내야 되는데, 내 거 잘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또 조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 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결국은 자기잖아요. 근데 자기를 이 대한민국에 이런 많은, 요즘엔 진짜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팔아야 되는데, 그럴라 하면 잘 생각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선상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내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느 선상에 여러분이 뭔가를 팔았을 때 어떤 자리에 있을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매장에서 아니면 어떤 집에서 아니 어떤 방송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꿈꿔보시고,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낯스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내가 편한 거, 그리고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내 물건을 잘 할 수 있는 거. 네. 박신아님이 임신 막달 자연스레 눈이 뜨져서 들어왔네요. 아이고 임신 막달 박신아님, 아이고 임신 막달. 자, 그때 제일 힘들 때죠. 마지막까지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요. 애도 그런 모습을 대박. 제가 이걸 또 우리가 원래 이 10분은 TMI로 가득 찬 거잖아요. 제가 저희 딸을 임신해가 있을 때 그 TV에서 황진이라는 게 했었어요. 그때 하지원 씨하고 장근석 씨가 TV 프로그램, 그 TV 드라마였는데, 제가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지원 씨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하지원 씨는 그때 그런 이렇게 황진이를 표현하면서 막 무용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저 여자는 저렇게 못하는 게 없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뭐 시크릿 가든이 전 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후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하준 씨가 그 전에 보여줬던 것들도 보면 굉장히 그 연기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그런 다재다능한 모습이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몸짓 하나 예쁠까, 너무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원 같은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원 같이 뭔가를 굉장히 뭔가 잘하고 다재다능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막달 때까지. 근데 저희 딸이 지금 고1인데요. 지금 무용하고 있어요. 한국 무용. 그래서 지금 방금 제 경험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 딸이 한국 무용해요. 한국 무용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전에 미술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체육도 했었고요. 코크드림이 와우 진짜 소름 끼쳐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우리 딸이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게 무슨 계획이 있어? 없어. 근데 그 전에 내가 꿈꿔왔던 게 되면, 꿈을 되게 많이 꾸잖아요 우리가. 성민님 소름. 저 방금 제가 소름 끼쳤거든요. 우리 딸이 조금 이렇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그 힘듦을 찾아낸 게 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용을 통해서 우리 딸이 뭔가 내면이 되게 단단해졌어요. 근데 그걸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나 저도 딸인데요. 봤어요. 인스타에서 응원하신 거. 저는 대표님 단계로 대박.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제가 부족한 게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박신아님이 보는 저를 보신다고 하면 저의 좋은 점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박신아님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네, 저는 건강은 확실합니다. 건강한 딸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딸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결정이 빠른 딸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딸 놓고 싶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꿈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꿈이 되겠어? 뭐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지만 꼭 오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지게. 성명님이 부끄럽다요. 부끄럽다요. 이거 진짜 이거는 약간 이렇게 이야기, 제가 늘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평상시 말투예요. 어떡해요. 뭐 이런 말 제가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음. 갑자기 또 우리는 항상 시작과 끝이 조금 다르죠. 항상 생각만으로도 멋지네요. 예, 멋진 거예요, 여러분. 꿈은 그냥 꾸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지게. 그래, 꿔보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어. 뭐 어때? 꿔보는 거지. 꿈이라도 우리 맨날 복권 꿈꾸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근데 돈이 아닌 돈을 벌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거, 그것도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은 꿈은 무조건 꿔보는 거.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우리 딸을 뱃속에 있을 때 진짜 우리 딸이 무용할 거라, 하지원처럼 다재다능한 아이가 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잖아요. 근데 껐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건강해라, 내 딸아, 왜 이렇게 기도했던 게 지금 우리 딸이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소름 끼쳤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오늘은 얼굴 표정과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여러분의 외모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즘엔 영상이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 끝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에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하면 여러분의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5분은요. 성미영님이 요즘 외모 포기하고 사는데 아이라인 제대로 그리고 자신감 채우고 출근할게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거 그거 좋잖아요. 여러분, 달라지세요. 달라지세요. 자, 여러분이 달라지심을 응원하고 그 달라짐으로 에너지를 받으시길 원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꼭 여러분만의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금 특히 5분 같은 경우는 꾸꾸대리님, 시라님, 차이님, 이영미님, 그리고 책상님은 저랑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 3주 넘었네요. 우리 4주째를 이렇게 아침에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장하는 바를, 여러분이 꿈꾸는 바를 꼭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 남겨서 여러분이 발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으로 마지막에 어느 선상에 섰을 때 나 그랬다라는 것들을 남기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셔서 뭐가 됐을 때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얘기를 하길 바라고, 그때 우리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응원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 자,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하루 화이팅 하고요.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번 한 주도.